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바우처인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지원액도 인상되는 새 주거급여제도 시범사업이 지난 7월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연내 제도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범사업 지역의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9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지급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첫 소식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지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거급여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담당해온 주거급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주거급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토부와 지자체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임대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수급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급여 지급 중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권리들이 굉장히 긴급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가난한 상태에서 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중단 자체가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정부가 지금 급여 중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새 주거급여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난청에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난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보청기 보급률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청의 효과적인 대안은 바로 보청기 착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난청 인구의 7%만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이 25% 이상 보청기 착용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죠. 이유는 국내 보청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바로 유통 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국내 보청기 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있어 외국계 기업이 90%를 차지하는데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이 마진을 챙기면서 가격 부풀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보청기 회사 일부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거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수의 기업에 그치고 있는 상태. 현재 보청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6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34만 원에 불과합니다. 장애 등급을 산정하는 데에는 최소 40만 원이 드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게다가 보청기의 내구 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보청기를 자주 바꿔줘야 하는 성장기 청소년과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노인은 혜택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현실화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듯이 바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식도가 바뀌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외국 업체에 잠식된 국내 보청기 회사를 살리고 청각 재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보청기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계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장애인 국제권리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진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장애인 권리를 역행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장애인의 인권의 원칙과 인권의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적극적으로 나설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와 123위 한국 순교 복자들의 10억씩 거행을 위해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고 오는 16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를 방문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얼마 전 화재로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 병원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나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당시 나 씨와 함께 근무했던 광주시 서기관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첫 번째 실적을 평가한 결과 38%가 편성 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153개사 가운데 자막과 수화 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95개사, 한계 유형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근 울산과 경북 7곳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을 분노케 했는데요. 정부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8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과 경찰청 이인선 차장, 영화배우 최시라 씨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부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최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를 통한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중증장애인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해 급여 내역을 허위로 꾸미고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챙겨온 전남 장애인단체 간부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노인학대 혐의로 평택의 한 요양원 원장 전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노인 7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씨는 또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재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주택가액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에서 3.6%가 적용되며 단 다자녀 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됩니다. 2014 장애인 성우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없는 등록 장애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노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방송과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장애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 여성을 비롯한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과 홍보,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여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선 건국 보름 전 귀신고래의 습격으로 국세가 사라집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이를 찾기 위해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까지 나서게 되는데 바다로 내려온 산적 장사정이 여자 해적 여월과 함께 바다를 누비며 벌어지는 이야기. 김남길과 손예진을 필두로 영화를 풍성하게 채우는 산적단과 해적단을 연기한 배우들의 면면 역시 영화에 대한 신뢰감을 더합니다. 정보부 소속 비밀 조직의 수장인 군터 바흐만. 그의 앞에 함부르크로 밀항한 무슬림 청년 이사가 나타납니다. 군터는 이사를 이용해 각국 정보부의 용의 선상에 오른 닥터 압둘라를 체포할 은밀한 작전을 설계하는데 올해 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유작 모스트 원티드맨.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주의 등 다양한 현대사의 사안들을 다루며 긴장감 넘치는 첩보 스릴러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탤런트 김성령이 6년 만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연극 미스 프랑스가 17일까지 연장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수연제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염한 재즈 선율이 인상적인 뮤지컬 시카고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9월 28일까지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한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룹 인피니트가 8월 7일에서 16일 2주에 걸쳐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소극장 콘서트를 갖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간의 비리, 요양시설 등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폭행과 급여 횡령 사건 등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여진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처벌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